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이슈를 통해서 미국의 한 주일이 어떤 형태로 돌아갔는가, 물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나고 지금 미국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정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뭔가 본인의 어떤 시점에 역할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뭔가를 전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가 뉴욕타임스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정치인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현 전 정치인 마찬가지고 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아무나의 글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를 가짜뉴스라고 하지만 막상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역할, 분신만큼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대통령이 뭐 사람들이 칭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과 선을 한다.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는, 설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대통령의 하라는 일은 뭐든지 다 하는 미국의 부통령이나 뭐 또 국무장관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워싱턴 포스트를 찾아갑니다. 뉴욕타임스나. 이번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기고문에서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없는 일인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지금 뭐 휴전을 주선을 했다고 너무 좋아라 하지만 그 휴전이 별 의미가 없고 그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터키가 시리아 북부에 있는 미국의 동맹이었던 쿠르드를 저렇게 짓밟고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그레이브라는 정말 그 무덤과 같은 실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악의 실수라는 거죠.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고 부통령도 가서 터키 대통령과 우리 닷새 동안 휴전한다고 했지만 휴전이 휴전도 아니고 터키에서 먼저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터키의 주장에 따르면 쿠르드족도 반격을 한다고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미치 매코넬 그 공화당의 그 상원 대표는 한 얘기가 이런 얘기죠.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군을 하면서 그것도 철군한다고 시리아가 아니라 그 터키 대통령과 전화 한 통으로 10월 6일에 터키 대통령에게 파란 불을 그린 라이트를 켜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 미국의 신용도가 땅에 떨어졌다 하는 것을 아주 통렬하게 비난을 한 그런 그 컬럼입니다. 이걸 보면은 어저께 제가 정규 방송에 전해드렸었던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패기 노난이라는 컬럼리스트가 아주 그 영리하고 현명한 컬럼리스트죠. 미치 매코넬의 움직임이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영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했었죠. 그런 것을 꼭 우크라이나 그 전화 의혹뿐만이 아니라 미치 매코넬이 먼저 시리아 사태로 보여준 겁니다.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들은 각자가 다 그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또 상원이 국제적인 이슈를 많이 다루고요. 이건 정말로 국가의 이익에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이게 불과 며칠 되지 않았지만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왔고 그 결과가 너무나 정말 전략적인 악몽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할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중동에서의 역할을 거의 지금 러시아에
며칠 사이에 빼앗겨버린 편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도 미국은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보니까는 프랑스의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조차도 미군이 시리아에서 1,000명 그렇게 철군한다는 것을 트윗을 보고 알았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트윗으로 그 같은 내용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곳에서 함께 미국과 아이시스를 잡고 일한 곳이 꼭 그 쿠르드족뿐만이 아니라 제일 앞에서 가장 많이 숨진 사람은 쿠르드족이지만, 그러나 그 서방 세계도 다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크루드족 배신할 때 그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터키를 배신하란 말이야? 뭐 터키 배신도 아니죠. 뭐 터키 독재자와 미국은 그동안 이리저리 잘 지내고 있었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그 에르도안 독재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화 한마디 하다가 에르도안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우리 1,000명 철군할게 하고 한 것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다 그러면 끝없는 전쟁을 계속 해야지 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죠. 그 얘기를 먼저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잡지 애틀란틱도 아주 훌륭한 잡지입니다. 뉴욕에 있는 시티 유니버시티의 교수입니다. 피터 베이너트라는 저널리즘 교수가 민주당은 정말 위선적이야. 트럼프 대통령 그 시리아에서 미군 철군시키는 것을 굉장히 비난하는데, 민주당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군해야지 된다고 하잖아. 그게 뭐가 달라? 시리아에서 철군하는 것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는 것이냐 하면서 민주당을 비난을 한 컬럼입니다. 특히 며칠 전에 있었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엘리자베스 워렌 그 연방 상원 의원이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앞서가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년 11월 달에 일어날 일을 지금 아직 11월이 되지 않았는데 1년 전에 어찌 알 수가 있겠어요? 다만 어쨌든 그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그 얼마 전에도 그랬고,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오게 그 해야지 된다. 탈레반과 협상이 없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정말 위선적이야. 자기 신들도 미군 철군한다고 하면서 뭘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컬럼을 애틀란틱이 실어줬는데, 그런데 좀 상황은 다르죠. 아프가니스탄에는 지금 미군이 14,000명이 있고요. 연간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시리아의 1,000명에 비해서 14배가 많은 것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쓰는 돈이, 더군다나 아프가니스탄이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뭐 미군에게 주겠어요? 오히려 미군이 여러 가지 미국의 이해 때문에 그곳을 도우면서 돈 쓰고 있는 것인데 1년에 450억 달러를 그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이제 1,000명이고 작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해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주둔 같은 것을 좀 비교하기가 좀 힘든 것이고요. 그리고 시리아의 경우는 미군이 이렇게 그 빠져나오면 시리아가 너무나 중동에서 전략적인 요충지고, 시리아의 대통령 자신도 독재자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손잡고 이란과 손잡고 중동의 분위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이 외국 지원을 시리아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시리아에서 미군이 1,000명을 철군함으로 인해서 중동의 판도를 이렇게 바꿔놓은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런 것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르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늘 철군을 얘기를 했지만 전쟁은 시작은 하진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런데 그렇게 철군을 할 때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천천히, 뭐 꼭 천천히가 적합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동맹에게도 알리고, 그곳에서 함께 싸웠던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상의하고 가장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로 서서히 빠져나와야지 되는데, 이번에 시리아에는 트위터로 툭 던져놓고는 무기고도 불도저나 폭발로 밀어보내는 게 아니라 무기를 또 추려낼 건 추려냈고 그렇게 하면서 철군을 하는데, F-15 전투기로 그냥 확 갑자기 파괴를 해버리고 시간이 없었으니까 전혀 쿠르드족은 준비하지도 못하게 하고, 터키의 군화에 터키의 그 공습에 포화에 완전히 사람들 숨지고
뭐 수십만 명이 이사를 가게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피터 그 바이너트 뉴욕 시티 유니버시티 교수가 지적하는 이런 것이 꼭 그 맞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미국의 중동에서의 이해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국가와 또 어떤 그 부족과 인종과 한 국가가 신용을 쌓기 위해선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그게 이제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늘 두 나라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70년 동안의 냉전을 어떻게 서너 번 만나서 푸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 뭐 못도 주고 못도 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신용을 쌓아놓은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다 까먹은 겁니다. 저는 크루드족을 터키가 그렇게 짓밟게 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한 것을 보고는 쿠르드족이 미군 그 기지로 가고 막 이제 탈출하는 미군을 향해서 그동안 같이 일도 했고요. 어찌 우리를 버리고 가냐고 하니까 그 미군들도 그 사이에 정도 들었고 사람이라면 도리도 있고 정의감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정말 뿌리치지 못하고 나오는 그런 심정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것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영화 국제시장에서의 흥남부두인 거죠. 그 흥남부두에서 미군과 한국의 젊은 군인 대화를 하고 그래 우리가 짐을 덜 싣고 가더라도 저 사람들을 올리자 하고 가는 것과 그냥 발로 탁탁 내쳐버리고 가는 이 군인들이 내쳐버리고 싶진 않았겠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니까요. 그 장면이 저는 이렇게 겹쳐졌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그 유튜브 스크린에 바로 그 사진을 사용을 한 겁니다. 이 forsake, do not forsake, oh my darling 하는 그 하이눈의 그 영화 주제가요. 그 버린 것, 배신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냥 forsake한 버린 것을 그 단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리고 나서 다 다치고 사람 죽고 완전히 그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미국이 이용만 한 꼴이 됐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미국은 언제나 그렇지 않았느냐. 영국이나 그런 나라들 다 그랬다고 했는데 이번엔 좀 심했습니다. 너무 심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그 늘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명분과 뭐를 찾아서 그렇게 할 때 저쪽에다가 또 어떠한 그 뭔가 반대급부를 주기도 하고 했죠. 이번처럼은 아니었죠. 무슨 니네가 언제 2차 대전 때 우리 도와줬어? 뭐 이런 식으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왔다고? 니네 천사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뿌리치지는 않았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해 왔다면 오늘날의 미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 나라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터키 대통령은 이미 원하는 것을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이번에 뭐 닷새 휴전한다고 할 때도 휴전을 왜 하자고 하느냐 하면 그 휴전하는 동안에 터키 내부에 있는 쿠르드족과 그 바로 그 아랫나라에 있는 시리아 북부의 이 쿠르드족이 미군을 도와서 아이시스와 싸웠던 서로 이제 그 국가를 만든다고 뭐 교류하고 내통하고 하는 게 싫으니까 시리아 북부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을 싹쓸이를 해서 그곳을 세이프 존으로 만들어서 뭐 터키 사람을 이주시키거나 아무도 못 살게 하는 땅으로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지금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은 이제 며칠 동안 다른 나라에서 미국 심지어 이렇게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조차 그레이브한 미스테이크라고 기고문을 썼을 정도니까 비난을 받으니까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보내서 아우 나나하니까 이런 합의를 했지. 원래 그 아가들을 좀 운동장에서 싸우도록 좀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뜯어말리는 거야. 원래 그러는 거지. 내가 얼마나 잘했어. 나 아니면 이런 일 절대로 못해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도 카메라 앞에서 터키가 양보한 것처럼 읽어내려갔지만 We got what we wanted. 미국은 원하는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반대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터키가 한 20마일 정도 되는 터키와 시리아 국경 사이 그것을 이제
120시간 동안 싹 다 비워라 하는 얘기인데 거기 쿠르드족이 살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쿠르드족은 미국에서 받은 무기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무기를 아이시스와 싸우라고 미국이 쿠르드도 손에 주고 미국은 뒤에서 훈련하고 감시하면서 뭐 5명 내지 3명이 숨지는 동안 쿠르드족이 11,000명에서 12,000명 숨지고 했었던 그 무기가 지금은 쿠르드족 자신들을 터키로부터 지키는 생명선이 될 텐데 그 생명선도 내려놓으라는 게 이번에 미국의 부통령과 터키 대통령이 합의를 한 그 합의문, 닷새 휴전 합의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라크 국경, 뭐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때 거기까지를 싹 다 그 터키가 뭐 버퍼 존으로 세이프 존으로 해서 여기는 쿠르드족은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하는 이런 합의인데 쿠르드족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쿠르드족이 휴전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크게 한 5군데 스팟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괜찮아도 우리 여기서는 물러날 수가 없다. 거기서 물러나면 나라를 세우는 그 거점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쿠르드족은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 싸움은 쉽게 끝날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선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공개한 그 터키 대통령에게 보낸 그 편지, 이번 편지에 뭐 뷰티풀하다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던데요. 그 편지에 보면은 너 터프하게 굴지 마라. 바보처럼 굴지도 마라. 내가 I will call you later. 나 나중에 전화할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고 세계에서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식 편지인가? 이 정도 그 수준도 보여줬고요. 실제로 휴전을 닷새 동안 120시간 동안 한다고 하는데 그 모니터는 누가 하는지 모니터 누가 합니까? 미군도 없는데 시리아에서 다 철군을 했는데 아주 문제가 지금 너무너무 많고 이미 숨지지도 않아도 될 사람들이 많이 숨져 있는 것이고 터키로서는 뭐 터키 내부에 쿠르드족이 한 전체 인구의 20% 있으면서 35년 동안이나 계속 쿠르드족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터키 내부에서 싸워왔으니까 그 터키 내부에서는 지금 터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아주 높고요. 오히려 유럽에서 지금 터키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터키에 무기 판매하지 않겠다 하는 나라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조금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터키도 완전히 뭐 프리핸드라고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 일이 있기 전후에 중국을 방문해서 뭐 또 보고도 하고 중국으로부터 코치도 받고 하는 것과 시리아와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나는 일이 똑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나 지금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오라고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에 가거든요. 스트롱맨끼리 독재자끼리 만나는 겁니다. 10월 22일에 소치에서 만나는데 그날이 또 120일 휴전을 선포한 것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당연히 푸틴이 하라는 대로 뭐 서로 말을 맞춰서 하게 되겠죠. 러시아가 터키의 여러 가지 세이프 존, 버퍼 존 같은 것도 어느 정도로 허락을 하느냐 뭐 이런 등등이요. 그러면서 러시아 좋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워낙에 시리아의 아사드 독재자와 푸틴이 친하고 여러 가지 중동에서 발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7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구소련을 몰아내고 그 이후에 처음 다시 그쪽에 들어가는데 시리아가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터키에게 시리아 아사드와 관계도 좀 정상화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뭔가 터키에게도 좋은 것을 주고 그쪽에서 완전히 러시아가 발을 붙일 수 있는 그래서 에르도안도 승리한 것이고 아사드도 푸틴도 완전히 악당들이 다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터키로서는 이건 정말 너무 현실이 되긴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too good to be true 라고 표현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이 케이스에서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0이고 미국은 좀 신용도 같은 것만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다 해서 이것 자체도 지금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으로 두면은 우리가 힘들어지겠는데 앞으로 4년 더 두면 미국이 엉망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 이상이 된 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그 대통령 탄핵 그 부분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이란 칼럼니스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날이면 날마다 이상한 행동을 아주 더 많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의 범위를 거의 날마다 깨는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유고 그리고 지금 상원에서도 미치 매코넬이 조금 돌아서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하원에서 지금 그 청문회를 하는데 그 청문회에서 누군가가 외교 전문가가 나와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증언을 해서 여론이 그 증언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상원 의원도 그 여론의 바람을 타고 트럼프 대통령을 영구 탄핵을 안 시킨다는 보장도 없다. 한 게. 그래서 이제 니들의 방향이 그 탄핵 바늘의 방향과 강도와 그 속도가 달라졌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의 컬럼이었습니다. 하원에서는 이미 지금 크루드를 버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찬성 354대 반대 60으로 통과시켰고요. 반대 60은 전부 공화당이고 공화당 129명이 찬성을 했으니까 반대한 사람보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을 꾸짖는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보다 꾸짖는 사람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공화당에서도요. 그리고는 이제 이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백악관에서는 비서실장 대행을 그래도 가지고 가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지고 가야지 된다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말 하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자회견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화 통화하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뒷조사를 하라고 하고 그 한가운데에 루돌프 줄리아니 뿐만이 아니라 믹 멀벤이라는 대통령 백악관의 비서실장 대행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 실수를 커다랗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해고하면은 뭐 또 대통령에게 더 나쁘게 증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자 이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믹 멀베니의 말과 고든 선들랜드의 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길을 조금 더 하원에서는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너무나 일을 많이 해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금이 가는 것이 조금 보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든 선들랜드 이 유럽연합 대사는 돈은 많은데 호텔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그 돈으로 공화당에서 직위를 산 거나 마찬가지죠. 유럽연합 대사가 돼서 그야말로 뭐 외교관으로서는 그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죠. 노바이스인 거죠. 노바이스 디플로메이시인데 지금까지는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번에 하원에 나와서 증언한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나 루디 줄리안이 이 정도 개입도 몰랐고 그 우크라이나 뭐 조 바이든 부자를 조사하라는 이것도 잘 몰랐는데 알게 됐다고 하면서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에게 본인이 물어봤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뒷조사하라고 하고 뭐 우크라이나에 어떤 대가를 준다고 하기로 했느냐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nothing이라고 no quid pro quo라고 그 라틴어로 대가가 없다고 no quid pro quo라고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자신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루디 줄리아니 개인 변호사 대통령 만났어야지 됐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전에 외국 정부를 끼어들게 해서 그 외국 정부가 지금 현재 대통령의 라이벌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뒷조사를 하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배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고 대통령에게도 크게 실망을 했지만 본인이 그 직책을 갖고 있는 한 대통령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금 하원 청문회에서의 했고요. 증언을. 그리고
그 믹 멀베니라는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 사람 지금까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안 하는데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말 실수를 딱 한 번 해서 그 정도로 해놨으니까.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화 그 통화에서 그 노 퀴드 프로코였다. 내가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런 일 없었거든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대가는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 외국 정부가 그런 거 조사하는 게 뭐가 어때서? 라고까지 나중엔 나왔습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아주 나쁜 정보 준다고 하니까 트럼프 타워에서 그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고, 뭐가 잘못됐는데, 아버지도 대통령 되고 난 뒤에도. 아니, 여러분들도 선거 치러보면 아들이 그럼 아버지에게 좋은 그런 것을 준다고 하는데, 안 가라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불법이거든요. 미국에서 외국 정부를 선거에 끌어들인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아무리 뭐라고 주장을 하던 우크라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가성 그런 것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들어가죠. 마이크 pom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또 슬슬 이런 얘기를 언론에 흘리던데요. 본인도 이제 좌절했고 내가 희생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마이크 폼페오가 왜 희생을 당합니까? 자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부역을 했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부역한 게 아니죠. 본인의 영광을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그 이력서를 쌓아간다고 여겼겠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해서 이 대통령이 그 조 바이든 뒷조사해라 하는 형태의 협조하지 않은 사람 다 해고했는데, 그 해고 당한 사람이 우크라이나 대사, 직업적인 외교관도 그렇고, 아니면 중간에 더는 못 참겠다 하면서 그만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본인의 부하잖아요.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 대통령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다 해고해놓고, 본인은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과 대통령이 전화할 때 그 옆에서 전화도 듣고 나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그 옆에서 전화 내용 들은 것이 다 드러나니까 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도 본인이 뭐 희생양이 되느냐, 너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말만 골라가면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런 문제로 탄핵 조사를 하는 게 얼토당토 않다 하는 얘기.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는 절대로 좌절했다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인이 왜 희생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꺼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지금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듣기 좋은 말 하면서 본인에게 그 올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해고해버리고 하는데, 이 마이크 폼페오 얘기는 뭐 별로 믿으실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밖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특히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맞다. 그 저기 대가성인 거 맞다. 우크라이나가,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부통령 그 조 바이든 조사가 아니라 2016년도에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었던 주체가 러시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다. 이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음모론이죠, 일종의. 그 음모론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하라고 하고, 그 조사를 해주는 대신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뭐 미국 방문을 성사시키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서, 그 대가성 맞다. 그런데 외교에서 언제나 그렇게 일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언제나 그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미국의 그 가치와 미국의 위치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그 원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건 아니다. 나라가 아니라 그 대통령 자신, 한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 목적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다른 나라를 이용하는 것, 그건 외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말을 바꿨는데, 데미지는 이미 다 일어난 겁니다. 데미지 was done. 그래서 데미지 컨트롤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후보 토론회가 있었고, 조 바이든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 같은 데서도, 이제 아이오와가 뭐 풍향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엘리자베스 워렌이 혼자 독주한다고 절대로 읽을 수 없는 뭐 여론조사 같은 것이 나오고요. 버니 샌더스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마을에 그 인디애나주의 그 작은 마을에 무슨 마을이죠? 이름을 잊었어요. 핏 브리저지라는 젊은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지금 한 4번 정도 봤더니 상대에 대해서도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후보들이요.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피력하는 것보다도 상대의 그 공약이나 이런 것을 공격을 하거나 뭐 나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얘기할 때 더 잘 정리를 해주더군요. 특히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 그런 것을 잘 못하니까 조 바이든의 공약을 그 핏 브리저즈가 조 바이든보다 아주 짧게 더 잘 요약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누가 될지 저로서는 아직 모르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뭐 한국의 미국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그 엘리자베스 워렌을 어떤 사람들은 거의 확정된 것처럼 얘기도 하고는 하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관심이 있고 하니까 팔로우업 하는 정도고 선거 치르기 몇 개월 전에 한 달 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아직은 모르고 후보들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이슈인 그 헬스케어고 또 헬스케어 포 올을 엘리자베스 워렌이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 세금 하나도 안 오르면서 모든 사람이 다 건강보험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12명이었는데 더 좁혀지고 서너 명으로 좁혀지고 하면은 거기서 엘리자베스 워렌이 상당히 그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정도는 그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경제 문제는 그다지 밝지 않아서 지금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미국 뭐 이번에는 9월 달에 소매 판매도 0.3%나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9월 달에 4.1%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판매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1단계라도 지금 서명을 안 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 중국이 뭔가를 많이 사간다고 얘기한 것, 일본도 유럽도 항상 그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우리 걸 많이 사가서 우리에게 좋은 거야. 아메리카 퍼스트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증명되려고 하면은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우리 물건을 미국 물건을 사간다는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베네핏이 미국 소비자와 회사에 그대로 돌아가느냐? 이런 건데 지금까지는 그다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중국과의 무역 그 적자도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뭐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정도를 사간다고 하면 거저 사가는 게 아니라 2,500억 달러 중국 물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기로 한 것을 중단을 해주고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도 지난번에 일본은 사인을 했어요. 70억 달러 일본 미국 돼지고기라든가 밀 뭐 또 뭐가 있었죠? 뭐 그밖에 와인 사간다 했는데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뭐 내추럴 가스 같은 것 많이 사간다고 했는데 속도가 지금 별로 낮지 않고 있어서요. 그래서 글쎄요, 이거 그다지 이제 무역 전쟁에서도 이길 거야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의 그 강함이 조금 흔들린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고, 그럼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물론 세금을 많이 내린 것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규제 같은 것 없앤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밖에 많은 외교라든가 아니면 이 같은 그 무역, 경제도 지금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는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외교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원을 하는 사람은 다 해고되거나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하고 무조건 예스 한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돌출적인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어른, 그것도 말을 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어른 대통령에게 이거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이건 절대 아닙니다. 라든가 대통령이 이 부분을 모르셨군요. 전문가를 만나보시죠. 라고 하든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피에로 나바로라는 사람이 픽션이 아닌데도 본인의 책 뭐 한두 권도 아니에요. 뭐 한 5권 이상에서 란 바라라는 전혀 생존하지 않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이 뭐 어떤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 Death by China라는 책에서 그 책으로 인해서 또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기도 한 거고요. 굉장히 그 기발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 정책 그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아 있는데 뭐 심지어 하기는 뭐 더 기발하다고도 할 수 있는 존 볼튼도 쫓겨났으니까요. 사람이 지금 대통령 주변에 없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람은 있죠. 그 루돌프 줄리아니 같은 사람. 루돌프 줄리아니를 전에 그 뉴욕 시장 할 때 911 사태가 일어나서 그랬기도 했지만 그런 그 큰 비극이 일어나면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그 도시 단위로나 그 도시와 국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그 지지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미국은 더 합니다. 딱 그 묶어줘서 이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이상한 것이 하나도 좀 덜 가려져서 그렇지. 왜 요즘에 루돌프 줄리아니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개입하고 어떤 때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빼놓고 대통령 주변에서는 전부 루돌프 줄리아니 텔레비전에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과거에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루돌프 줄리아니가 과거에 과평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평가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때 정말로 뭐 대선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의 시장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뉴욕의 것을 반영을 해줘야지 되니까 뭐 게이도 좋다. 프로게이예요. 였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프로초이스 낙태도 지지를 합니다. 이건 뉴욕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낙태 엄청 지지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3번 결혼한 뉴요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네요. 진보였죠. 진보였는데 그런데 아무튼 이상하게 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이 가더니 뭐, 우크라이나에 개입을 하고 모든 것에 개입을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가 되고 그 캐릭터에 오점이 남는데 예전에 그가 그 911 뿐만이 아니라 뉴욕에서 뭔가 그 범죄율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줄리아니가 잘했어. 이런 얘기들도 하기는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루디 줄리아니가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시장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장기화라는 목표로 크게 보고 쭉 해온 그 결론이 루디 줄리아니 시장 시절에 나온 것이다. 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코트 자락 붙잡고 다시 이렇게 딱 나 살아있어 하고 리턴을 했더니 그전에는 이제 그 시장 그만두고 뭐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 사람 이런 사람들 돈 세탁하고 하는 그런 등등의 일들에 변호 많이 해주고 돈 많이 번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더니 트럼프 코트 자락을 붙잡고 난 뒤에는 오바마는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광고를 많이 하고 어디든 뭐 켜기만 하면 나와요. 왜냐하면 세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는 자극성이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들이 집중을 하잖아요. 자극적인 유튜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극적이고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루돌프 줄리아니가 막 대통령의 적을 이리저리 다 무찌르고 돌아다니다가 그게 이제 제대로 못 찔러주고 실패하면은 비상식적인 엉뚱한 말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리어 또 뭐 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그게 과대평가였고 아마 이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버림받고 본인도 그런 사람에게 끝까지 위함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던 제임스 마티스 그 국방장관이 이제 그 뉴욕의 한 행사에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마티스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그 국방장관이다 하니까 나 좋다 대통령. 메릴 스트립도 가장 과대평가됐다고 하는데 나는 장군계의 메릴 스트립이야 해서 사람들 웃겨주는 얘기 어제 좀 들으셨는데요. 그 조크 뒤에는 아주 진지한 말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뉴욕의 전 주지사였던 1928년도에 민주당의 뭐 대선 후보도 했었어요. 그랬던 그 사람의 그런 그 자리였고 뭐 기금 모금 같은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교가 뉴욕의 그 주교가 또 그 주최를 했고 티모시 덜란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진지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아브라함 링컨을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 1938년도에 아브라함 링컨이 일리노이 그 스프링필드 강당에서 훌륭한 그 나라가 뭐 무너지게 되는 두 가지 이유 이런 얘기도 했고요. 첫 번째는 외국이 침공을 했을 때고 두 번째는 내부의 부식이다. corros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부의 뭐 사악함이라든가 무기력함, 무지함 이런 것 때문에 국가가 무너진다. 그리고 이제 양심이라든가 선제 따르지 않고 체면도 몰라라 하고 뭐든지 또 무식하고 또 무시하고 자신을 최고로 아는 자신을 그 수프림으로만 안다기보다 만드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야망 있는 리더가 있을 때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는 그 어딘가에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쿠르드 동맹도 지지하는 미군들에게 빚이 있다. 남자 여자 미군들에게 빚이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적이 없이 또 모두를 위한 자선, 선을 향해 가는 그렇게 서로 다시 믿는 것 그런 것을 시작한 이것도 이제 링컨이 한 얘기잖아요. 그런 말을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숨져서 공화당에서도 이 사람을 많이 기리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예전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손을 잡고 뭐 커피 마시고 여행 가고 뭐 이러는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도 뭐 그런 커플들이 있었고요. 저는 엘리아 커밍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정확하게 그 말씀드리자면 그 일라이자 커밍스죠. 그 일라이자 커밍스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금요일에 68세로 숨졌는데 그동안 뭐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전부 정말로 훌륭한 인격체고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의 친구다 친절하고 우아하고 기타 등등 얘기 다 했고요. 탄핵 그 하원 감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수십 년 정치를 했으니까요. 볼티모어에서 그런 것으로 참 그 유명한데 예전에 이 사람 그리고 흑인이기 때문에 민권 인권 뭐 항상 나가서 일을 했었고 공화당의 같은 그 지금 그 하원의 그 감시 그 위원회에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인데 공화당에도 그 트레이 그 가우디라고 그 이 커밍스 의원보다는 좀 젊은 사람입니다. 보기에도 또 유난히 젊어 보여서 젊은인 줄 아는데 50대는 됐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지역구 자체가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이니까. 그런데 이 커밍스 의원의 부모님은 40년대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소작농을 하다가 볼티모어로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우리의 후세도 교육을 받아야지 된다 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커밍스가 볼티모어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쥐새끼가 우글거리는 볼티모어 했을 때 이 커밍스가 화를 내고 했었는데 그래서
부모의 고향이었던 그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트레이 가우디 의원이랑 어느 날인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서로 많이 싸워요. 그 위원회에서는 이슈를 가지고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또 커피도 마시고 같이 뭐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얘기를 하다가 아니 부모님이 왜 가족이 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떠났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교육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서는 그렇게 남의 농장에서 소작농만 하다가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지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그 젊은 그 가우디 의원과 커밍스 의원이 서로 울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은 이런 일 없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커밍스입니다. 아주 얍삽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얍삽한 정치인들은요. 이런 진정성 숨졌을 때 양당에서 다 그의 정신을 기억하자 이런 것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커밍스 의원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커밍스 의원의 살아생전의 말을 통해서 미국을 좀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전해드리는데 먼저 이 사람이 볼티모어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여기로 오셔서요. 그리고 이곳에서 자라고 여기서 쭉 정치 생활을 하다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다가 숨졌어요. 볼티모어에서요. 2015년도에 볼티모어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요즘에 흔히 듣는 그 프레디 그레이라고 젊은 청년인데 그 경찰에 의해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례식에서 조사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살 수 없는 미래에 그 보내는 살아있는 메시지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이 더는 살 수 없는 미래에 우리를 보내기도 한다. 어린 자식이 숨졌을 때 가슴에 묻는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제가 처음에 잘못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살 수 없는 미래에 보낸다. 살아있는 메시지로서.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들이 살 수 없는 그 미래에 우리를 보내기도 한다. 우리를 남기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ve often said that our children are the living messages we send to a future we will never see. But now our children are sending us to a future they will never se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at picture. It's not the deed. 그리고 볼티모어에서 폭동이 일어났죠. 영화 조커에서 뉴욕에서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듯이. 그랬을 때 이 커밍스 의원이 메가폰을 들고요. 메가폰을 들고 나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다 진정해야지 된다고. calm down, calm down을 또 우아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가족 분리 정책을 쓸 때 그 어린아이들을 치약 칫솔도 없이 바닥에서 잠자게 하고 이불도 없이 그렇게 처우를 했을 때 커밍스 의원이 한 얘기는 미국은 어느 나라 어디를 가서든 그 나라 사람도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저귀도 있습니다. 치약도 있습니다. 병이 있는 바닥에 그렇게 누워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이게 미국입니다. Come on. 우리는 이것보다 낫다. 커밍스 의원입니다. We are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We are the ones that can go anywhere in the world and save people. Make sure that they have diapers. Make sure that they have toothbrushes. Make sure that they're not laying around defecating. Come on, we're better than that. 그리고는 이제 이 커밍스 의원은 민주당이니까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옆에서 가만히 있을 겁니까? In 2019, what did we do to make sure we kept our democracy intact? Did we stand on the sidelines and say nothing? 어제 방송 끝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까지 제가 그 커밍스 의원의 여러 가지를 쭉 그 보면서 역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게 되더군요. 이 사람 수십 년 전에 이제 특별선거로 당선돼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끝까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비전 같은 것을 갖고 정치인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워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국민 안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t is a mission and a vision to empower people, to make people realize that the power is within them, that they too can do the things that they want to do. 아마 다음 주는 이 일라이자 커밍스 연방 하원 의원 그 마지막 가는 길 의회에서 잘 할 거고요. 그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는 인간적으로 뭐 거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이언트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북극성이었다. North Star 가장 밝은 별 북극성이었다. 요즘 이런 정치인이 많이 없어서요. 오늘의 미국 위켄드